남자는 매번 여신과 시간을 보낸 후 꽃과 케이크를 사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아내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 급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내를 찾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바닥에 아들이 흩어뜨린 장난감만이 놓여있는 걸 보고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형편없는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완전히 실격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다. 과거 남자는 여신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에 취해 여자를 여신의 대체품으로 삼았다. 여자는 줄곧 남자를 사랑해왔기에 그의 마음속에 여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순결을 남자에게 내주었다. 하지만 결혼 7년 동안 남자는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아들에게조차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비행기 모형 장난감을 보고 남자는 거칠게 빼앗으며 여자에게 엄하게 호통쳤다. 아들을 잘 단속해. 내 것이 아닌 건 건드리지 말라고. 여자는 순간 이해했다. 이 비행기 모형은 여신과 해외에서 막 돌아온 그녀의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여자는 몸을 낮추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 집을 떠날 수 있겠어? 하지만 아들은 남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약속했다. 남자에게 마지막 3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만약 남자가 여전히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자 곁을 떠나기로. 顾怀之，我和儿子再给你3次机会，3次之后，我们这个家永远不会再有你的位置。 다음 날 여자가 출근하러 갔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남자가 주저하지 않고 여신을 회사로 데려온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여신을 비서인 그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속셈이 많은 여신은 회사를 둘러보는 척하며 여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실은 기회를 빌어 주권을 과시하려 했다. 여자가 전혀 그녀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신은 갑자기 여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때리도록 했다. 사랑의 눈이 먼 남자는 이를 보고 여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여자의 손은 깨진 도자기에 찔려 피가 났다. 하지만 남자는 오직 여신만을 걱정하여 사정도 듣지 않고 여자더러 여신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강등으로 협박하며 여자가 굴복하도록 만들려 했지만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여자는 더는 그를 배려할 생각이 없었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회의실을 떠났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그는 여자가 그를 너무 사랑해 아이를 데리고 떠나지 못할 거라 확신했다. 그리고는 마음 편하게 여신의 저녁 초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첫 번째 기회는 남자에 의해 낭비되었고 곧바로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남자는 아들의 학부모회에 참석했지만 아들은 그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이 남자에게 알리려고 다가갔을 때 다른 한 소년이 그를 밀쳐냈다. 아들은 순간 이해했다. 오늘 남자의 등장은 다른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떼쓰지 않고 그저 얌전히 말했다. 제 아빠는 해외에서 매우 바쁘시네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학부모회 동안 선생님은 아들을 칭찬하며 그를 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남자가 아들의 뛰어난 성적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부모회가 끝난 후 남자는 뻔뻔하게도 아들에게 반장 자리를 여신의 아들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这次的班长他不当了，把机会让给洋洋吧。果然